이슈 투데이. 네, 오늘 이슈 투데이에서는 LA 타임스의 박종찬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이 LA 타임스에서는 이 한일 리코스토어 주인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소개가 되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6월 중순에 LA 메트로에서 다운타운 LA에서 또 새로운 노선을 개통한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또 블랙 파티 소식을 블랙 파티를 열어보셨는지 LA 타임스는 이번 여름에 이웃과 함께 블랙 파티를 여는 법을 소개했는데 이 모든 소식들을 우리 박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 이 리코스토어 주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LA 타임스가 소개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리코스토어 드림스, 리코스토어의 꿈이란 다큐멘터리인데요. 네.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가드나 극장에서 개봉했습니다. 네. 한국분이 가지고 있는 극장이기도 하죠. 이 극장에서 프랭크 숑 LA 타임스 칼럼니스트가 이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네. 이 다큐멘터리는 엄소연 씨와 소연 씨 아버지 헨리 씨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헨리 씨는 하돈에서 리코스토어 경영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작년에 소개드렸던 스키드로우에서 리코스토어 운영을 하시고 있는 데니 박 씨 얘기도 다루고 있죠. 네, 이 다큐멘터리는 지난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에 벌어졌던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LA 폭동 30주년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 중 재산 피해가 일어났는지 또 왜 아시아계가 흑인을 차별하는지 리코스토어를 운영하는 가족들이 얘기하는 장면들을 담았는데요. 2020년 뉴스를 보면서 헨리 씨가 92년 LA 폭동에 대한 트라우마를 되새기며 분노하는 장면 등도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리코스토어 뒤에서 집에서 만든 찌개를 먹는 장면, 카메라를 서로에 넘겨주며 인터뷰하는 장면들도 담겨 있는데요. 숑 칼럼니스트는 가족들이 서로에 대한 애정은 갈등을 통해서 빛을 발했다고 평했습니다. 이 가족들의 갈등도 이번 다큐멘터리에 담겨 있다면서요? 네, 헨리 씨는 작년에 리코스토어를 닫고 은퇴했지만 아직도 왜 사람이 음료수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마시는지 훔치는지 모르겠다면서 미국에 와서 먹고 살기 힘들 때 3일간을 굶었지만 음식을 훔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엄 씨는 자신이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원칙으로 생활한다면서 하지만 아버지 경험이 보편적이지 않다고 안 할 수 있다고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 씨는 자신이 아버지는 경찰에 전화하는 것이 흑인 고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면서 고객이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고 아버지 헨리 씨도 자기 딸을 믿는다면서 어렸을 때부터 엄 씨는 매우 책임감 있고 성숙했다고 말했습니다. 쇼인 씨는 이 시사를 보면서 또 한 분의 리코스토어 키ds를 더 만났다고 하는데요. 누굴 만났습니까? 한인타운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는 45살 앤디 김 씨를 만났는데요. 예. 아버지는 미드시리에서 토니스 리코어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자기 부모는 LA 폭동을 겪은 후 김 씨를 한국 문화 밖에서 키우려고 했고 결국 김 씨는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예. 성인이 되어 한인타운으로 직장을 옮기고 언어를 다시 배우려고 노력했고 자기 부모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김 씨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어렸을 때 리코스토어에 대해 불평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고 아버지에게 감사를 전했는데요. 아버지는 대답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김 씨는 많은 사람이 아버지는 김 씨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떠나기 전에 김 씨 감사를 들어야 했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네. 이 사실 많은 분들이 미국에 이민을 오면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한쪽은 예를 들어서 더 이상 한글을 배우지 않게 하고
빨리 영어를 배워라. 그래서 너는 빨리 미국 사람이 되라라고 하시는 분, 이 가족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국어 너는 집에 와서는 꼭 한국말만 써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어를 꼭 반드시 이제 어린아이들이 자기 이제 자녀들이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워주는 부모들도 계시고 이 항상 이 두 쪽으로 이 양쪽으로 이렇게 갈리는 것 나눠집니다. 같은데 네. 이 다큐멘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애플 TV에는 이미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부터는 pbs.org, 그 PBS 웹사이트죠. 로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엄스는 한인 단체나 교회 등을 통해서 이 다큐멘터리를 상영할 생각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교회 쪽에서 좀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걸 상영하고 싶습니다. 또는 어느 한 단체에서 우리 단체에서 이 다큐멘터리 상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영상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사를 네네. 보고 네. 그리고 또 리코스토 드림스 웹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 웹사이트 가셔서 확인해 보셔서 컨택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 제목이 Liquor Store Dreams라는 제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토픽을 좀 바꿔볼까요? 이 메트로가 6월 16일에 새로운 노선을 개통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리저널 커넥터 노선인데요. 다운타운의 치가 메트로센터와 리치도쿄를 연결하는 약 2마일 정도의 짧은 노선입니다. 네 정거장이 이 노선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정거장짜리 노선이 생기는 거네요. 그러면은 특별히 어떤 목적이 있을 듯 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거는 롱비치에서 아주사까지 그리고 산타모니카에서 이스트LA까지 환승 없이 한 기차로 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네. 정전철만큼 속도가 빠르진 않습니다. 롱비치에서 아주사까지는 80km 거리인데요. 이 거리가 가는데 약 2시간, 산타모니카에서 이스트LA까지 36km를 가는 기간은 약 1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노선이 개통된 후 다운타운의 환승 시간을 20분 정도 줄여준다고 하고요. 예. 또 이 노선이 지어진 후 롱비치에서 아주사까지 노선은 미국에서 가장 긴 정전철 노선이 될 것이라고도 하네요. 네. 이 정거장에도 볼거리가 있다고요? 이 닐토쿄 정거장에는 스키드로우 거주자 그리고 LA 원주민 통바 부족들이 역사적 투쟁을 다룬 작품들이 그리고 히스토릭 브로드웨이 정거장에서는 예전에 LA에 있었던 노선 전차 레드카를 기리는 텍사스 8피트 길이의 유리 모자이크 작품 등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요. 네. 그랜드 애비뉴 벙커힐 정류장 출구는 디즈니홀이 보이는 보행자 다리로 연결되며 61pt 벽화가 엘리베이터를 따라서 늘어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흥미로운 거는 이 프로젝트가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프로젝트들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인타운에서 웨스트우드까지를 연결하는 D라인, 퍼플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라인이 2024년, 내년입니다 벌써. 네, 내후년 네. 그리고 2027년 단계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L라인은 2025년 아주사에서 포모나까지 연장 개통되고요. 2028년에는 스탠퍼랜드 밸리에도 벤나이스와 실마를 잇는 경전철이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다 개통이 되면은 정말 LA에서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자기 차를 운전하지 않고 좀 여러 군데를 방문할 수 있게 되면은 참 좋겠네요. 치안도 더불어서 시간도 좀 줄이고 말이죠. 치안 상태도 더 좋아졌으면 글쎄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사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게 항상 불안해가지고 사실 그러니까요. 전철 타기가 좀 겁이 나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게 좀 안전해져야 되겠는데.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LA 타임스에서는 이웃과 함께 블록 파티를 하는 법을 소개를 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한번 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도로 한 블럭을 막고 이웃과 함께 바비큐를 한다거나 단위 수영장을 들여서 물놀이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블락 파티인데요. 이 LA 카운티 대다수 도시가 이 블락 파티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 신청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LA 스페셜 이벤트 플래닝 유닛이나 원스톱 스페셜 이벤트 퍼밋 오피스에 적어도 45일 전 신청을 해 퍼밋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전화번호는 213-847-6000번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213-847-6000번이고요. 또 혹시 까먹으시면
LA 타임스 블랙쿼터를 검색해서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영어입니다만 뭐 구글 번역으로 좀 통역하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퍼밋은 528불이고요. 또 도로를 막을 수 있는 바리케이드도 직접 구매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타운스 오피스가 비용 보조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알아보시면 좋으실 겁니다. 다른 도시들도 이게 블록 파티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네, 이 LA 타임스 블랙쿼터를 검색하셔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한인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 몇 곳을 뽑아봤는데요. 좀 빠르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이몬바에서는 플래닝 디파트먼트 909-839-7030에 적어도 10일 전 신청을 해 퍼밋을 받으실 수 있고요. 서리토스에서는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562-916-1201에 적어도 7일 전 신청을 해 퍼밋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렌스에서는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310-618-5910에 적어도 30일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웃들과의 소통인데요. 이웃들에게 노트를 남기거나 그룹 채팅을 통해서 블록과터 계획을 짜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LA 한인타운도 가능하고 다이몬드 바도 가능하고 세리토스도 가능하고 토렌스도 가능하고 이제 그렇게 여러 도시에서 다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제 집도 한참 근처에 살고 있는데 제 집 바로 옆에도 블랙쿼터를 하는 걸 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한 풍경인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보험 같은 거 들어야 되나요? 네, 그 퍼밋만 받는다고 해서 블랙쿼터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렌트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도시들이 많고요. 약 100불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네. 또한 그 교통통제 비용도 추가될 수 있고 뭐 바리케이드를 사거나 이런 비용이죠. 그리고 테이블과 이자를 빌리고 음식을 사는 것도 비용이죠. 하지만 이런 비용을 낼 수 있다면 혹은 보조를 받을 수 있다면 주말 이웃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고 LA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A 타임스의 박종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